먹어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함께 설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설탕은 정말로 무차별적으로 우리의 입맛을 유혹하는 요소 중 하나죠. 달콤하고 맛있는 설탕. 어디서든 우리를 유혹하는 그 단맛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설탕과 설탕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설탕의 유혹을 참을 수 없을까요? 사실 먹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설탕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세상은 모든 것이 균형이에요. 설탕을 먹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지만 그만큼 즐거움을 느낀 후에는 우울함과 불안감도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또 다른 단맛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즐거움은 소리 없는 고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설탕이 우리를 유혹하는 동안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설탕의 과다 섭취는 여러 가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해요. 혈관 기능 저하부터 말초신경 질환까지 말이죠. 설탕뿐만 아니라 트랜스 지방, 콜레스테롤 등도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설탕, 트랜스 지방, 콜레스테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해요. 설탕은 언제 많이 사용하는지 아세요? 요즘 거리를 거니면 커피 가게, 술집, 디저트 가게 등 어디서든 단맛을 찾을 수 있어요. 특히 꿀이나 설탕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과거에 비해 더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이러한 단맛의 유혹은 불경기에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다는 사회학자들의 가설도 있다고 해요. 한국의 일반 가정에서도 이런 단맛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주부들은 단맛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단맛을 더 즐기기 위해 발효액이나 쌀엿을 설탕 대신 사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설탕을 더 많이 넣기도 하죠. 이 설탕과 달콤함은 건강에 좋을까요? 단맛의 유혹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도한 단맛은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아렇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단맛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설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단맛을 즐기는 동시에 건강을 생각해야 해요. 과도한 단맛은 우리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적정선을 유지하며 자제해야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음료 좋아하시나요? 다양한 종류의 음료수로 가득한 냉장고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음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과일 주스부터 탄산음료까지 다양하게 마시는데요. 설탕을 좋아하고 탐닉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들은 왜 설탕을 탐닉할까요?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리고 일반적인 입맛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 호르몬 검사 결과를 통해 이를 살펴보았어요. 둘 다 포도당을 섭취한 후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수치가 증가했지만 이후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로토닌 수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일반적인 입맛의 사람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했어요.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도 설탕을 섭취한 후 일반적인 입맛의 사람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변화가 미약했어요. 따라서 단맛을 탐닉하는 사람들은 단맛에 대해 민감하거나 둔감한 경향이 있으며 이는 호르몬 수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러한 결과는 설탕과 호르몬 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데요. 세로토닌 수치가 급격히 올라왔다가 떨어지면 불안함과 우울함이 심해지며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는데요. 이로 인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더 큰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러한 감정의 기복과 세로토닌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단맛을 더 강하게 끌어당기게 되고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분비를 촉진하여 다른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걸까요?
단맛을 즐기기 위해 설탕을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양한 신호를 경계해야 해요.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섭취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설탕을 아예 끊어야 하는 걸까요? 설탕의 유혹은 끊고 싶어도 쉽게 끊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단맛을 통해 행복을 찾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단맛이 몸에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연구가 진행되었는데요. 실험에서는 쥐에게 단맛을 주입하면 뇌로 신호가 전달되어 단맛을 느끼니까 신경으로라는 신호가 발생하고, 이 신호가 뇌에 전달되어 단맛을 경험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과정으로 설탕과 같은 대부분의 단맛을 내는 물질들은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고 해요. 이것이 우리 몸이 단맛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맛은 뇌로 전달되는 기억이며 음식을 먹을 때 입에서 먼저 감지되는데요. 입천장 안쪽에 있는 맛세포에서는 다양한 맛을 감지하고 뇌로 전달해요. 특히 단맛은 혀뿐만 아니라 소장에도 존재하는데, 단기 몸속으로 들어가면 쥐 단백질 연관 수용체를 활성화시키고 포도당은 소장 표면의 단백질에 의해 흡수된다고 해요. 단맛은 다른 맛에 비해 중독성이 매우 강해요. 이를 찾기 위해 설탕이 첨가된 가공식품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니콜 아베나 교수를 만나보았는데요. 아베나 교수에 따르면 설탕 중독은 뇌의 보상 중추와 연관되어 있다고 해요. 설탕이 다량 첨가된 음식은 뇌에서 도파민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만들어 먹고 싶게 만들고, 이로 인해 가당 음료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커피에 설탕을 더 많이 넣게 되죠. 그러나 쓴맛 물질은 단맛 수용체의 작동을 억제하여 설탕과 카페인을 혼합하면 단맛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달콤한 간식을 찾으시나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단맛이 끌린다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스트레스에 놓이면 부신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는 단맛 수용체를 자극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단맛을 찾게 만든다고 해요. 그러나 갑작스럽게 단맛을 탐닉하는 경우 자신의 감정이나 건강 상태를 잘 살펴보아야 해요. 예를 들어 콜라를 매일 마시는 습관이 생기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또한 커피에 설탕을 자주 넣는 습관도 당 섭취를 과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단맛을 찾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기에 적당한 섭취량을 유지하고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과도한 설탕 섭취는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설탕은 세로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세로토닌 분비가 불안정해지고 우울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섭취당 설탕의 기준을 약 50g으로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특히 청소년과 젊은 성인층은 세계보건기구의 권장량을 크게 초과하는 당 섭취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주로 음료 제품을 통해 과도한 설탕을 섭취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한 습관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설탕 섭취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음료 중독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제 중 하나인데요. 특히 설탕이 첨가된 음료를 지나치게 소비하는 것은 당뇨병 및 비만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루에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죠. 하루에 음료 한 병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설탕을 섭취할 수 있어요. 일상 속에서 무심코 마시는 음료가 설탕 중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설탕 섭취량을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대신 물이나 자연적인 음료를 선택하고 설탕 함량을 확인하며 적절히 섭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탄산음료 중독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데요. 특히 시험 기간이나 긴장할 때 탄산음료를 찾는 빈도가 더 높아진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탄산음료에 의존한다는 것을 시사하죠. 탄산음료 중독으로 인해 근육량이 감소하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콜라나 제로 칼로리 음료를 마시면서도
영양소가 부족한 식단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확인 결과 근육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제로 칼로리 음료를 섭취할 때는 과자와 같은 고칼로리 음식을 더 많이 찾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식욕 조절에 영향을 주는 인공감미료의 작용 때문일 수 있다고 해요. 인공감미료는 설탕을 대체할 수 있지만 혈당을 조절하거나 식욕을 억제하는 데에는 설탕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인공감미료를 섭취하면서 만족감이 떨어져 뇌가 과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체중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설탕과 인공감미료가 함유된 음료의 과도한 섭취는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고 탄산음료와 같은 당분이 많이 함유된 음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대안적인 방법을 찾아서 탄산음료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미국에서는 청소년의 대사증후군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중 하나는 학교에서의 식단 개선과 음료, 자판기에서의 탄산음료, 판매 금지와 같은 정책적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학교에서는 지방이 많은 음식이나 단기 많이 함유된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음료 자판기에서 탄산음료를 제거함으로써 학생들이 더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학교 내에서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또한 사회적으로 건강한 식습관과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교육 프로그램도 청소년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러한 노력들이 결합하여 미국에서 청소년의 대사증후군 발생률이 감소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달콤한 커피 좋아하시나요? 저도 달콤한 커피를 하루에 한 잔 정도는 꼭 마시는데요. 커피와 같은 음료에 과도한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올릴 수 있으며 이는 당뇨와 같은 질환의 발병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으로 우리는 설탕 섭취의 문제가 극단적인 경우에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일상에서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을 피하고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한 혈당 수치와 관련된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해요. 단맛으로 익숙해져 있는 입맛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를 위해 천천히 식단을 조절하고 새로운 맛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를 통해 체중 감량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항상 인간은 종종 유혹에 빠져서 어려운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지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여 유혹을 이겨내는 노력이 꼭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집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간식부터 치우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설탕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중요한 선택이에요. 잊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